예,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강보장제도가 아팠을 때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뭐 전통적으로는 아팠을 때 소득 보장을 해주는 제도 도입이 됐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여튼에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만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제도로서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그 육아휴직급여 같은 예를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고용평등법상에서 이를테면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에 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해고할 수 없는 이런 법적인 보장을 일단 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여를 줄 때 이제 사회보험 방식의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걸로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상병수당 논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법정 병가 제도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굉장히 안정된 고용층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서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같이 병행해서 법정 병가 제도를 통해서 아파도 해고당하지 않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을 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이제 그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그 장지원 박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하는 선에서는 어쨌든 소득 보장이라는 거는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 상실의 시기에 보장을 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여성의 어떤 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사회보험 방식에 어떤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하여튼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사회보험이 어떤 이중구조와 문제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거의 특히 어떤 최저한 파토, 최저 보장 수준에서는 거의 일반 재정에 의존한 방식의 보편적인 적용을 하려는 노력들이 이 부분에서는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하 교수님, 지금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고,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난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보험료 수준이 급여의 한 7%를 부과하는 제도가 돼 있는데, 제가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60년이 되면 보험료 수준이 24%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또 6% 정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만 30% 수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하더라도 30%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만약 고용보험이 제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되면은 고용보험에 우리 지금 사실은 비자발성 이런 부분이 좀 약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병 부분 아파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된다면 이 지업자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상병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사실은 책임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상병수당에 대한 개념, 상병됐을 때 보장을 하는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사실상 책임해야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소득이 상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질병에 의해서 소득이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상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고용보험을 제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만들 수 있다면 상병수당의 개념들을 상당히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장지현 박사님 하실 말씀이 또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취업자보험으로 확대를 해도 이거는 이제 근로가 단절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병의 케이스를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지금 저기 출산급여나 육아휴직급여 하는 방식으로 상병급여를 고용보험에다가 새롭게 넣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출산이나 육아는 뭐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인데 상병의 경우에는 뭐 부상당한 건 알겠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쉬어야지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의료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야 이게 얼마만큼 쉬어야지 되는 문제고 그런 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건강보험하고 연동시키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건강보험료가 재정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소득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이 보험료가 건강보험에 붙든 고용보험에 붙든 일정한 소득의 몇 퍼센트가 붙어야지 된다면 그건 어느 쪽에 붙느냐 가지고 개인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냥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두 대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의외로 생각했던 게 아까 김영하 교수님이 고용보험에 지금 속해 있는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출산급여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부모보험으로 하면서 더 보편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또 그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갑자기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지금 오해가 있는데 제가 고용보험에 상병수당 개념을 넣자는 게 아닙니다. 그 상병수당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힘들다는 게 방점이고요. 지금 현재 고용보험제도나 우리 현재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 상의 정신으로 봤을 때 상병에 대한 예를 들어 상병에 따른 소득 상실 부분이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보험과 관계없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 그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근로자복지 측면에서 도입되었던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유죄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가족 수당도 그 중에 하나고 소액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정규 사업체에서는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픈 사람이 사실은 임금을 삭감되지 않고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구인혜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저소득층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런 현실 배경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사업주를 빈번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노동시장 참여자 아닌가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다가 지금 그 논의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이렇게 보장을 하거나 그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회보장제도가. 네. 상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업무상의 어떤 관련된 상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부상이나 질병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흔히들 뭐 보편 선별 논쟁에서 그 얘기하듯이
저소득층 대상에 한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왜소화되거나 더 이 축소되는 이런 위험성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그 이중화의 네, 어떤 네. 문제를 겪는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정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험료에 근거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이고, 그 문제는 저는 별도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어떤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의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틀에 있대 일반 조세 재원을 상당 정도, 저는 뭐 거의 100% 가까이는 적어도 최저한 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반 재원에서 동원을 해야지 작동 가능한 제도가 되고, 또한 이중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실 우리나라 뭐 빈곤의 문제가 노인 빈곤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빈곤층이 17%로서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이 빈곤 발생의 원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가 아팠을 때 소득을 잃고 몸을 못 고치고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막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모든 나라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지현 박사님. 네, 실질적으로 유급병가가 작동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하고 대기업밖에 없을 겁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제도가, 법이 뭐 어떻게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급여를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못 쉬어요. 미안해서. 이 자기 고용주가 그 부담을 져야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저소득층에다가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런 분들이 왜 못 쉬는데요? 하루 일당이 세요. 무지하게 힘들게 고생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아플 때 못 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우리가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으로 뭐를 하자라고 했던 거는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출발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뭐 김영하 교수님은 달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대 40조가 예, 알겠습니다.